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알와흐다 대 알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와흐다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실리적인 팀 중 하나다. 홈에서는 수비 라인이 유연하게 움직이며 상대 공격 템포를 완전히 끌어낸다. 베테랑 공격진의 한 박자 빠른 결정력은 근래 경기 흐름을 바꿔낸 핵심 요인이다. 특히 알 라얀 스타디움의 응원은 상대 전술을 흔들 만큼 강력한 홈버프로 작동한다. 전진 압박과 빠른 전환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경기 주도권을 쉽게 가져오는 팀이다. 승리 시 사실상 16강 확정이기 때문에 동기부여 역시 최고조다. 알사드는 이름값과 달리 올 시즌 ACL에서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 아크람 아피프라는 아시아 최고 클래스의 크랙을 보유하고도 경기 흐름을 지배하지 못했다. 공격력이 살아나는 구간이 있어도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원정에서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심각해 상위 팀들을 상대로 버티지 못했다. 4경기 0승이라는 사실 자체가 분위기를 가라앉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 경기마저 놓치면 탈락이 사실상 확정이므로 극단적으로 공격적일 가능성이 높다. 알와흐다의 안정감과 알사드의 불안정성의 대조가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알사드는 공격 자원은 화려하지만 팀 전술이 흔들리며 승부처에서 무너지는 패턴을 반복 중이다. 반면 알와흐다의 경기력은 홈에서는 더욱 단단해지고 수비 안정감이 강력한 버팀목이 된다. 경기 흐름은 알사드가 흔들리는 순간 빠르게 알와흐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동기부여 조직력 홈 버프까지 모두 감안하면 결과는 크게 흔들릴 여지가 없다. 두 번째 경기 알힐랄 대 알쇼르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힐랄은 이번 대회 압도적 사전 4승으로 아시아 절대 강자의 위용을 완전히 증명했다. 홈에서는 후백 네베스, 미트로비치, 칸셀루 등이 경기를 완전히 잠그며 상대를 가두는 축구를 펼친다. 라인을 자유자재로 올렸다 내렸다 하며 공격 템포 조절 능력이 유럽 최상위급 수준이다. 특히 킹덤 아레나의 독특한 분위기와 초반 고압 압박은 원정팀의 멘탈을 크게 흔든다. 이미 16강은 유력하지만 로테이션 자원들조차 수준급이라 경기력 하락이 거의 없다. 승리하면 오전 전승으로 여유로운 후반 일정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도 동기부여가 된다. 알쇼르타는 아시아 정상급 팀들 사이에서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이라크 특유의 피지컬은 강하지만 기술 전술적 세밀함에서 격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특히 공격 전환 시 패스 정확도가 떨어져 슈팅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됐다. 수비는 끈끈해 보이나 강팀들을 만나면 압박에 밀려 위험 지역에서 자주 실수가 발생한다. 원정에서는 멘탈 집중력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버티는 시간이 짧다. 이번 상대가 알힐랄이라는 점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전술 스쿼드 활동량 온 버프까지 모든 면에서 알힐랄이 절대 우위다. 알쇼르타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고 결국 수비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알힐랄은 점유율 찬스 창출 모두 경쟁 불가한 수준이며 흐름을 장악할 것이다. 특히 측면 오버래핑과 중거리 옵션이 다양해 쇼르타 수비에 큰 부담이 된다. 승패 자체는 일찍 갈릴 수 있는 경기다. 세 번째 경기 슬라비아 프라하 대 빌바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3승 1패로 상위권 흐름을 유지하며 홈에서는 매 경기 화력을 폭발시키고 있다. 알리사미엔의 지옥 같은 분위기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며 수비 라인까지 앞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된다. 이카르디가 최전방에서 버티고 양측면의 공격 템포는 전방 압박과 함께 질식 축구를 완성시킨다. 결장자가 많지만 기본 활동량과 템포는 홈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 공략과 세트피스 완성도가 높아 약한 수비를 상대로 매우 강하다. 이번 경기 승리 시 16강 직행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의지는 더욱 강하다. USG는 벨기에에선 강팀이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선 강도 높은 압박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원정 3패 모두 대패로 이어졌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데이터 기반 전술은 정교하지만 상위 레벨 개인 기량을 상대할 땐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 하프라인을 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역습에서도 속도가 붙지 않아 효율이 떨어진다. 결장자도 많아 스쿼드 뎁스가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스탄불 원정은 경험 있는 유럽 강호들도 고전하는 수준이라 난이도는 매우 높다. 경기 양상은 갈라타사라이의 압박 속에 USG가 버티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갈라타사라이의 빠른 템포는 USG 수비가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이다. 세트피스 크로스 전진 압박까지 모든 부분에서 홈팀이 우세하며 기세도 올라있다. USG는 후반 체력 저하가 두드러져 실점 가능성이 더 커진다. 골차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네 번째 경기 보데글림트 대 유벤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데글림트는 이번 UCL에서는 2무 2패로 고전하며 수비와 공격의 균형 모두 흔들려 있다. 하지만 리그에서는 강한 템포와 압박 축구로 1위를 달리고 있어 기본적인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 홈 원정 간 성능차가 큰 팀이며 북유럽 특유의 기후 인조잔디 환경은 원정팀에게 꽤나 까다롭다. 다만 잇따른 수비 라인 부상으로 후방이 불안정해 세컨볼 대처가 흔들리고 있다. 브리닐드 센살트네스 등의 결장은 빌드업 완성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 하우게와 회그의 개인 능력만으로 유벤투스 수비를 흔들 수 있을지가 포인트다. 유벤투스는 UCL에서는 다소 답답한 3무 1패지만 경기 내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블라호비치의 결정력과 메케니기 마랑이스의 중원 연결이 살아나는 모습이 최근 돋보인다. 수비진은 부상자가 많지만 디 그레고리오의 세이브 능력이 후방을 단단하게 지탱한다. 특히 보데글림트 특유의 빠른 전환에 대비해 라인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세트피스 피지컬 개인기량 모두 한 수 위인 만큼 원정이지만 흔들릴 상대는 아니다. 리그 흐름이 좋고 아탈란타 피오렌티나 등 강팀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은 점이 긍정적이다. 보데글림트의 홈 이점은 분명한 변수지만 조직력 경험 개인기량 차이는 명확하다. 특히 글림트는 수비 결장 이슈가 크고 롱볼 대응 측면 수비 모두 취약한 상황이다. 유벤투스는 공격 완성도는 낮아도 실리적인 경기 운영으로 실점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다. 전개 속도가 빨라질수록 양팀의 기량 차이는 더욱 드러날 수밖에 없다. 결국 글림트가 버티는 시간이 짧아지고 승부는 후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다섯 번째 경기 마르세유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르세유는 UCL에서 1승 3패로 고전하고 있지만 경기력 자체는 들쭉날쭉한 편이다. 네 제르비 감독의 점유율 축구는 공격 전환이 매끄럽지만 수비 라인이 불안정한 것이 문제다. 수비진의 연속된 부상으로 백라인 조합이 매 경기 바뀌면서 조직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오바메양과 그린우드는 공격에서 꾸준히 위협을 제공하고 있지만 도움에 비해 득점 기여가 낮다. 홈에서 템포를 올리면 상대를 몰아붙이는 힘은 있지만 실점 리스크 역시 동시에 커진다. 이번 경기에서 패하면 사실상 16강 경쟁에서 멀어지는 만큼 무리해서라도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뉴캐슬은 최근 리그에서 맨시티를 잡으며 팀 분위기와 자신감이 절정이다. UCL에서도 3승 1패로 상위권을 유지하며 경기력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하비 반스 앤서니, 고든 등 측면의 스피드가 살아나며 전방 압박과 역습이 완성도 있게 이어진다. 수비 라인은 부상자가 많았지만 최근 대부분 복귀해 다시 안정감을 찾고 있다. 특히 고든의 사골은 팀 공격에서 가장 결정적인 무기이며 공간을 주면 치명적이다. 전술적 완성도 체력 실리 축구 모두 현재 마르세유보다 한 단계 위다. 마르세유는 홈에서 강하지만 수비 무너짐이 반복돼 안정적으로 승점을 담기 어렵다. 뉴캐슬은 후방 빌드업 압박에 강하고 전환 속도가 빨라 마르세유의 빈 공간을 효율적으로 노릴 수 있다. 경기는 마르세유가 점유율로 주도하지만 유효 찬스는 오히려 뉴캐슬 쪽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마르세유의 현재 수비 조직력으로 고든 반스의 속도를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 후반 체력 싸움까지 들어가면 뉴캐슬이 더 안정적인 운영을 가져갈 수 있다.